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어제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의 83%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중 58%가 자신이 위험한 상태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차거나 무릎이 욱신거려서 손주와 놀아주기 힘들었던 순간 말입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로 35년간 일해 오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인생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65세 김 할머니였습니다. 평소 건강 자신감이 넘치셨던 분이죠. 김 할머니 선생님, 저는 동네에서 젊어 보인다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예전만큼 기운이 나지 않아요.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8.5로 당뇨 합병증이 시작된 상태였고 혈압도 165에 95로 고혈압 2단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수치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5년 넘게 서서히 악화되어 왔다는 사실이었죠. 김 할머니는 매일 시장에서 사온 떡과 과자를 간식으로 드시고 저녁마다 막걸리 한 병씩 마시는 습관을 20년간 지속해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70세 박 할아버지였습니다. 박 할아버지 손주들이 놀러오면 함께 축구도 하고 싶고 자전거도 타고 싶은데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예전에 농사일 할 때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이분은 농업을 그만둔 후 10년간 거의 집에서만 지내셨습니다. 하루 걸음수가 2,000보도 안 되었고 근육량은 또래 평균의 70%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골밀도 검사에서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고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15년이나 많았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놓쳤다는 점입니다. 노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서 어느 순간 우리를 덮치는 거죠.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30년간 12만 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킨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남성은 12년, 여성은 14년 더 길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건강 수명이었습니다.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무려 20년이나 길었던 거죠. 랜싯 저널에 발표된 글로벌 질병 부담 연구를 보면 더욱 구체적인 수치가 나타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 시니어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35%, 당뇨병 발생 위험이 42% 줄었습니다. 하루 5접시 이상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사람은 전체 사망률이 26%,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31% 낮았습니다. 금연한 사람은 폐암 발생률이 90%,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50% 줄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90세 넘은 환자 중에도 혈압약 한 알 안 드시고 등산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화가 왜 일어나는지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자동차에 비유해 보세요. 새 차는 엔진도 좋고 브레이크도 잘 듣지만 시간이 지나면 각종 부품이 낡기 시작합니다. 혈관은 자동차의 호스와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탄력을 잃고 찌꺼기가 쌓입니다. 심장은 엔진과 같아서 오래 쓰면 힘이 떨어지죠. 관절은 자동차 부품의 연결 부위와 같아서 마모되면 삐걱거립니다. 하지만 자동차도 정기 점검하고 좋은 기름 넣고 관리하면 오래 탑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연료인 음식을 넣고
적절한 운동으로 관리하고 정기 검진으로 점검하면 훨씬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포 수준에서 보면 노화는 활성산소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활성산소는 몸속에서 새가 녹쓰는 것처럼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이런 손상이 누적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각종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첫 번째 노화 방지의 핵심은 바로 음식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 몸을 만드는 재료가 되니까요. 항산화 음식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에 더 많이 들어 있어요. 하루 토마토 200g 중간 크기로 2개 정도 드시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토마토 주스로 드셔도 되는데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100% 토마토 주스를 선택하세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뇌 기능을 보호합니다. 하루 75g, 손바닥에 한 움큼 정도 드시면 기억력 감퇴를 30%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는 비슷하니 부담 없이 드세요. 브로콜리는 슈퍼푸드라고 불릴 만합니다.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해독 효소의 활성을 높입니다. 하루 100g 정도, 밥공기 반 그릇 정도 드시면 됩니다. 날것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영양소 파괴를 막을 수 있어요.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들어있어 눈 건강에 좋습니다. 노인성 황반 변성을 25%까지 예방할 수 있어요. 하루 60g 정도 나물로 한 접시면 충분합니다.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의 보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에 들어있는 EPA와 DHA는 혈관 염증을 줄이고 뇌 기능을 보호합니다. 주 3회 한 번에 100g씩 드시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45%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견과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호두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이 풍부합니다. 하루 6알 정도 30g 드시면 됩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세포막을 보호합니다. 하루 23알 정도가 적당량이에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3잔 정도 마시면 암 발생률을 20%까지 줄일 수 있어요. 단, 카페인이 있으니 저녁에는 피하시고 빈속에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늘과 양파에는 황화합물이 들어있어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마늘은 하루 1쪽, 양파는 하루 반 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마늘은 다진 후 10분 정도 두었다가 드시면 알리신 성분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공육인 햄, 소시지, 베이컨에는 아질산나트륨 같은 방부제가 들어있어 발암 위험을 높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어요. 설탕이 많이 든 음식도 피해야 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이는 혈관과 신경을 손상시킵니다. 하루 설탕 섭취량은 25g 이하로 제한하세요.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마가린, 쇼트닝을 사용한 빵과 과자도 피해야 합니다. 혈관 염증을 일으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이 노화 방지에 미치는 영향은 놀라울 정도예요. 유산소 운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65세 이상 성인에게 주당 15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하루로 나누면 30분씩 주 5일이죠. 중등도 운동이란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기는 힘든 정도입니다. 분당 심박수로는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 수준이에요.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나이를 뺀 값입니다. 70세라면 150이 최대 심박수고 그의 50에서 70%인 75에서 105 정도가 목표 심박수입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12주간 매일 30분씩 걸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수축기 혈압이 평균 8mm, 수온주, 이완기 혈압이 3mm 수온주 떨어졌습니다. 공복 혈당은 15mg 감소했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12% 줄었어요. 걷기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보가 적당합니다. 보폭은 키의 45% 정도로 하세요. 키 160cm라면 보폭 72cm 정도죠. 처음에는 15분부터 시작해서 일주일마다 5분씩 늘려가세요. 수영은 관절에 무리가 적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가 뛰어납니다. 물의 부력으로 체중 부담이 90% 줄어들어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분들도 할 수 있어요. 주 3회 30분씩 수영하면 심폐기능이 25%까지 향상됩니다. 자전거 타기도 좋은 운동입니다. 실내 자전거라면 날씨에 상관없이 할 수 있고 강도 조절도 쉬워요. 30분 자전거 운동으로 약 2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주 2회 이상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매년 근육량이 1에서 2%씩 줄어듭니다.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80세에는 30세 때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져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는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팔을 가슴에 X자로 교차하고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하세요. 10회씩 3세트가 목표입니다. 벽 팔굽혀펴기는 팔과 가슴 근력을 키웁니다.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벽을 밀었다 당기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15회씩 3세트 해보세요. 계단 오르기는 전신 근력과 심폐기능을 동시에 키웁니다. 처음에는 1층만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점차 층수를 늘려가세요. 스트레칭과 균형 운동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 발로 서기, 직선 걷기 같은 균형 운동을 하루 10분씩 하면 낙상 위험을 40%까지 줄일 수 있어요. 운동할 때 주의사항도 알아야 합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5분간 준비 운동을 하세요. 갑작스러운 운동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운동 후에는 쿨다운을 통해 심박수를 서서히 낮춰야 합니다. 운동 중 가슴 통증, 호흡곤란, 어지러움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이는 심혈관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탈수 예방도 중요합니다. 운동 전후로 충분한 물을 마시세요.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마시는 게 좋아요. 운동 1시간마다 200에서 3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치료 과정이에요.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세포의 생성을 돕습니다. 성장기가 끝난 성인에게도 이 호르몬은 매우 중요해요. 또한 수면 중에는 멜라토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멜라토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밤에 불을 켜고 자면 멜라토닌 분비가 70%까지 줄어들어요. 뇌에서는 수면 중에 노폐물 청소가 일어납니다. 글림프계라는 뇌의 청소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알츠하이머의 원인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이런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치매 위험이 높아져요. 하루 7시간 미만 자는 사람은 7에서 9시간 자는 사람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3배 높습니다.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또한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혈압과 혈당을 올립니다. 좋은 수면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 환경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침실 온도는 18에서 22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요.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만드세요. 작은 LED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어요.
암막 커튼을 설치하거나 안대를 착용하세요. 소음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40데시벨 이하로 유지해야 해요. 기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기를 활용하세요. 침대는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 뇌가 침대를 각성 상태로 인식하게 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6시간이므로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알코올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잠이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렘 수면을 방해해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해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태블릿,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대신 독서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너무 오래 자거나 저녁 6시 이후에 자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소화가 진행 중일 때는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요. 적당한 운동은 수면에 도움이 되지만 잠들기 4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세요. 체온이 올라가고 각성 상태가 되어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는 정기 검진입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이 건강한 노화의 핵심이에요. 40세 이후에는 매년 기본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기능, 신장기능, 빈혈 검사는 기본입니다. 혈압 검사는 가장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데 증상이 없어서 모르는 사이에 혈관과 장기를 손상시키거든요. 정상 혈압은 120에 80 미만입니다. 혈당 검사로는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를 확인하세요. 공복 혈당은 100 미만, 당화 혈색소는 5.7% 미만이 정상입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관리하면 당뇨병 진행을 70%까지 막을 수 있어요. 콜레스테롤 검사에서는 총 콜레스테롤 200 미만,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100 미만,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남성 40 이상, 여성 5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50세 이후에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세요. 5년마다 한 번씩 받으면 대장암을 90%까지 예방할 수 있어요. 용종을 발견해서 미리 제거하면 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성은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사도 중요합니다. 유방 촬영술은 40세 이후 2년마다, 자궁경부암 검사는 30세 이후 3년마다 받으시면 됩니다. 남성은 50세 이후 전립선암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PSA 수치와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할 수 있어요. 골다공증 검사도 필요합니다. 여성은 65세, 남성은 70세 이후에 골밀도 검사를 받으세요. 골다공증이 있으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될 수 있어요. 안과 검사에서는 녹내장, 백내장, 황반 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매년 안과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청력 검사도 중요합니다. 난청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5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보청기를 착용하면 인지 기능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만성적으로 분비되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혈압과 혈당을 올립니다. 또한 염증을 증가시켜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명상입니다. 하루 10분씩 8주간 명상을 한 그룹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27%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심호흡도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4초 내쉬고 4초 멈추는 4-4-4-4 호흡법을 10번 반복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규칙적인 운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됩니다. 운동하면 엔돌핀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사회적 관계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혼자 지내는 노인보다 사회활동이 활발한 노인의 사망률이 26% 낮다는 연구가 있어요. 취미 활동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원예,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같은 활동이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손으로 하는 작업은 뇌의 스트레스 중추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웃음도 강력한 스트레스 해소제입니다. 하루 15분 크게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39% 감소하고 면역세포가 13%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충분한 휴식도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완전히 쉬는 날을 만드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도 중요한 스트레스 관리법입니다. 6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와 술은 노화를 가속화하는 대표적인 요인이에요. 담배에는 4천여 가지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그중 70여 가지가 발암물질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평균 수명이 10년 짧아요. 하지만 금연하면 1년 후부터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5년 후에는 뇌졸중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간접흡연도 위험합니다. 담배 연기에 1시간 노출되는 것은 담배 한 개비를 직접 피우는 것과 같은 영향을 미쳐요. 술은 적당량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음하면 독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남성 하루 2잔, 여성 1잔 이내를 권장합니다. 소주로는 남성 2잔, 여성 1잔 정도죠. 과음하면 간 손상은 물론 뇌 위축도 일어납니다. 알코올성 치매의 위험도 높아져요. 또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7번째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외로움은 흡연만큼 해로워 사망률을 26% 높인다는 연구가 있어요. 가족,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정기적으로 만나고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고 면역 기능이 강화됩니다.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종교활동 등이 사회적 관계를 넓히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돼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우정을 만들 수 있어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문화센터 수업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건강을 관리해 오셨나요?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 들으니 떠오르는 경험이 있으시죠?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아프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순간 말입니다. 제가 만난 김 할머니는 당뇨 진단을 받은 후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6개월 후 당화 혈색소가 8.5에서 6.2로 떨어졌고 지금은 약 없이도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계세요. 박 할아버지도 매일 걷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사라지고 골밀도도 개선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생물학적 나이가 더 중요해요. 같은 70세라도 어떤 분은 50대처럼 건강하고 어떤 분은 80대처럼 늙어 보이잖아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혈관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모든 장기에 영양과 산소가 잘 공급되어 기능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혈관이 늙으면 모든 장기가 함께 늙어가죠.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신가요? 아직 젊다고 생각해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고 계신 분 말입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 찾으려고 하면 늦어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50대부터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관리를 잘하면 70대, 80대가 되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반대로 소홀히 하면 60대부터 각종 질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여성은 폐경기 이후 호르몬 변화로 골다공증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칼슘과 비타민 D 보충, 규칙적인 운동이 더욱 중요해져요. 남성은 40대부터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근육량이 줄고 복부 비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에 신경 써야 해요. 건강한 노화를 위한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7.5년 더 오래 산다는 연구가 있어요.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노년기도 인생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경험과 지혜가 쌓인 인생의 완성기라고 생각하세요. 목표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할 일이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삽니다. 봉사활동, 취미활동, 평생학습 등을 통해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세요. 감사하는 마음도 건강에 도움됩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이 우울증 발생률이 25% 낮다는 연구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떠올리고 계신 건 무엇인가요? 혹시 미뤄두고 계신 건강검진이 있나요? 아니면 시작하고 싶었던 운동이 있나요? 오늘 이 시간이 변화의 출발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점을 목표로 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60점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0분 더 걷기, 금주 1번 생선 먹기, 밤 12시 전에 잠자리에 들기 같은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다가 가끔 단 것을 먹어도 괜찮아요. 운동을 빠뜨린 날이 있어도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함보다는 지속성이 더 중요해요. 가족의 지지도 중요합니다. 건강관리를 혼자 하기는 어려워요.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고 함께 운동하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과의 관계도 소중히 하세요. 주치의를 정해서 꾸준히 상담받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물어보세요. 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에는 잘못된 건강 정보가 많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의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을 따르세요.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도 맹신하지 마세요.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좋은 영양 공급원입니다. 영양제는 부족한 부분만 보충하는 용도로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화를 응원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건강관리법을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건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한 7가지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항산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토마토, 블루베리, 브로콜리 등 푸른 생선, 견과류가 대표적입니다. 가공식품과 설탕은 피하세요. 둘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하루 30분 걷기, 주 2회 근력 운동이 기본입니다. 본인의 체력에 맞게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셋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하루 7시간 이상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좋은 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넷째,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40대 이후 매년 기본 검사, 50대 이후 암 검진도 필수입니다. 조기 발견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명상, 심호흡, 운동,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여섯째, 금연하고 절주하세요. 담배는 완전히 끊고 술은 적당량만 드시세요. 일곱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새로운 관계도 만들어 가세요. 이 7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화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건강하면 가족이 행복하고 사회 전체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건강한 노인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활기차고 지혜로워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가지세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60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70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80세에도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뒷받침되면 무엇이든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세요. 완벽하지 않은 모습도 괜찮습니다. 나이 든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한 건강한 노화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세요. 거울을 보며 나이가 들었다고 한탄하지 말고 오늘 하루 더 건강해질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도 건강한 100세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관리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고 격려하면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치매 예방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밤은 푹 주무세요. 좋은 잠이 내일의 활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